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잡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려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글씨가 예전처럼 반듯하게 써지지 않거나 단추를 잠그는 게 괜히 어려워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들이 뇌에서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손끝에서 시작되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무서운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손이 보내는 경고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정정하시던 이른이 훌쩍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활발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체력을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쓰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손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다거나 물건을 자꾸 놓쳐서 밥그릇이나 컵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고 평소에는 반듯하게 잘 쓰시던 글씨가 삐뚤삐뚤해지고 힘이 빠져 단추를 잠그는 것도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손이 저릿저릿하다거나 자꾸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치고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예전처럼 또렷하게 쓰이지 않고 글자가 떨리거나 단추를 끼울 때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 혹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그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이 바로 뇌가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건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이 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여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지만 유독 손에서 먼저 작은 변화가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일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동작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거나 젓가락으로 콩 하나를 집거나 종이에 글씨를 또렷하게 쓰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내려온 지시가 척수를 타고 신경을 따라 손가락 끝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고도의 작업입니다. 마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전령이 정확하게 달려가 병사에게 전달하듯이 뇌와 손 사이에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섬세한 기능이 요구되는 손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기 공급이 부족해질 때 냉장고나 에어컨은 아직 작동하지만 가장 먼저 전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뇌에서 손으로 향하는 신호도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단추 끼우기가 힘들어지고 물건을 놓치는 등의 작은 변화는 바로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뇌와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경고등을 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손끝의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침에 양치질을 하려다가 칫솔을 잡을 수 없어 가족들에게 발견되거나 물을 마시려다 삼키지 못해 기도로 넘어가 폐렴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대답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나오고 결국 눈물만 흘리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고 단 몇 분 동안 산소 공급이 끊기기만 해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혼자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고 밥 한 숟갈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며 나아가서는 의식 자체를 잃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저림이나 힘 빠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결국 평생을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경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사실은 뇌경색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전 단계에서 손끝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손이 자주 저려서 혹은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껴 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어 혈관 치료와 약물요법,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젓가락질이 자꾸 힘들어져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글씨 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즐기며 예전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글씨가 자꾸 떨려서 예전 같지 않다며 찾아왔는데 초기 단계에서 혈관 시술을 받고 지금은 서명할 때도 또렷하게 붓글씨도 곱게 잘 쓰고 계십니다. 이렇듯 조기 발견의 힘은 매우 큽니다. 손끝에서 오는 작은 이상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즉시 대처하면 평생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이 우리 몸의 경고등이 되어 보내는 그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열쇠이며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쪽 손만 반복적으로 저리는 증상입니다. 양손이 동시에 저린다면 목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일 수 있지만 오른손이나 왼손 한쪽만 유독 저리고 그 상태가 며칠씩 이어진다면 뇌혈관의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손저림 때문에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쪽 손만 심하게 저린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베개를 잘못 빼고 잔 줄 알았는데 베개를 바꾸고 나서도 오른손 저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검사에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 평생 밥그릇을 수십 년 동안 들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릇을 놓치고 컵이나 젓가락, 휴대전화까지 떨어뜨린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손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에서 손으로 내려오는 신호가 약해져 물건을 단단히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로 작은 사소함 속에 큰 위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서류에 또렷하게 서명하던 분이 글씨가 삐뚤삐뚤하거나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이미 뇌혈류가 손의 세밀한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예가를 취미로 삼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글씨선이 곧게 뻗지 않고 자꾸 흔들리길래 이상하게 여겨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자신이 쓰던 글씨와 최근의 글씨를 비교해 보시면
작은 차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을 막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단추나 지퍼를 잠그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지는 증상입니다. 셔츠에 작은 단추를 끼우거나 지갑에 지퍼를 올리고 목걸이에 고리를 채우는 일은 손가락에 세밀한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도 한참을 씨름해야 한다면 단순히 노안이나 노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평생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던 단추 끼우기가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온도 감각이 달라지는 증상입니다. 따뜻한 컵을 잡았는데 차갑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는데 뜨겁게 느껴지는 식으로 온도를 반대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뜨거운 밥그릇을 들었는데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 깜짝 놀라 병원에 갔다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의 온도 감각은 신경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촉감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손끝으로 옷감을 만졌을 때 재질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동전을 만졌는데도 표면의 거칠거칠함이 구분되지 않고 마치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각 둔화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뇌와 손 사이의 정밀한 연결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온도와 촉감 인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동작들은 뇌혈관이 건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신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손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경우가 있어 파킨슨병과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 뇌혈관의 이상으로도 이런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를 마시려고 컵을 들 때 손이 덜덜 떨려서 음료를 흘리거나 글씨를 쓰려고 펜을 잡으면 선이 고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차를 따르려고 컵을 드는 순간마다 손이 떨려서 차를 계속 흘려요라고 호소했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손으로 내려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즉 한쪽 손만 반복적으로 저림, 물건을 자주 떨어뜨림,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짐, 단추나 지퍼 잠그기 어려움, 온도 감각의 이상, 촉감 둔화, 이유 없는 손떨림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만약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이는 명백히 뇌혈관 질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서 나타나는 작은 떨림조차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경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피를 끈적하게 하여 작은 변화에도 쉽게 막히거나 터질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잘 생겨서 뇌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분이 있을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손끝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일반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빠르게 악화된다면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손에 힘이 빠졌지만 가족을 깨우기 미안해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반신마비가 남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대략 3시간에서 길어도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후유증은 평생 남게 됩니다. 또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고 하는데 큰 뇌경색이 오기 전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대지진의 신호가 되듯이 이런 일시적 증상도 반드시 병원에서 CT나 MRI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끝에서 오는 작은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경고등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빨리 알리고 병원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며 예방과 조기 발견만이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예방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귀 기울이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